네, 최근 저희 와이프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전제품 베스트 3를 좀 문의를 했는데요. 1위는 단연코 식세기였고요. 2위는 빨래 건조기였습니다. 3위는 최근 저희가 구매한 음식물 처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식물 처리기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 처리기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점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안 넣을 수가 없죠. 매번 음식물 쓰레기 나올 때마다 냄새도 나고, 또 여름만 되면은 이 날파리들도 많이 끼고, 그리고 그걸 처리 안 하고 잘 개기고 있다 보면 와이프한테 눈총도 많이 받게 되고요. 유부남 분들이라면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RFID 타입의 공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는 일부터 들고 내려가 가지고 음식물 처리기 앞에서 그걸 버리는 일, 그리고 버리려고 버튼을 누르는 일과 음식물 처리기가 열렸을 때 그 나는 냄새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극한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음식물이 손에 묻을까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피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표적으로 분쇄식, 그리고 가열 분쇄식, 그리고 미생물 분해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쇄식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바로 분쇄를 하여 하수구로 흘려내보내는 방식이 많은데, 이 부분은 현재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분쇄 후에 바로 흘려내보내는 게 아니라 미생물 처리기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분쇄할 때 소음도 매우 크고 층간소음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비선호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가열 분쇄식 같은 경우는 가열 분쇄 기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가열하면서 수증기를 날리고 분쇄를 해가지고 분쇄된 찌꺼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후처리가 좀 있다 보니까 비선호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미생물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내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미생물이 음식물을 생분해하는 방식으로 딱히 후처리를 하는 방법들은 매우 미비하고요.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적다고 해서 저는 미생물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사양은 링클사의 RC02가 되겠고요. 현재 링클사에서는 링클 프라임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9버전인 RC02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신 버전인 링클 프라임 같은 경우는 1일 최대 용량이 1kg까지고, 그 다음에 RC02 같은 경우는 1일 최대 1.5kg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집은 4인 가족이다 보니 RC02를 선택을 했고요. 링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자동 문 열림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많이 개선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링클 프라임을 구매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꺼내보면 손을 어떻게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흰색, 무슨 색? 민트색? 요거 더 뉴 베이지 사양이고요. 이렇게 열면은 전원 버튼, 탈취 재생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나면은 여기에 클리너, 푸드 클리너, 이게 아마 미생물일 거예요. 푸드 클리너, 제가 클리너 제품 미생물일 거고요. 동영상으로 잘 섞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반번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찔러있어요. 이 칼이 필요 없어요. 쓸 만큼 좀 찔러요. 와우, 여기가 아닐까? 여기를 한 봉을 모두 넣어줍니다. 모두 넣어줍니다. 깨끗한 물 1.8리터를 넣고 어디다 묻었나?
500ml 먼저. 300까지 무럭무럭 잘 뚜껑을 닫고 오야 자리 잡고 물려줄 걸 그랬다. 무겁다. 아까 넣은 지 12시간 정도 됐고요. 12시간 정도 되니까 상태가 톱밥? 좀 진득한 톱밥 같은 느낌이고 약간 따끈따끈해요. 이게 보니까 배양을 하려면 좀 따뜻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방금 식빵 사왔습니다. 냄새는 크게 안 나요. 아까 넣었던 식빵이 안 보이네요. 초반에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12시간 이후에 식빵 같은 걸 하나 넣어주고, 식빵이 아니더라도 탄수화물도 가능합니다. 밥을 좀 먹여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이 좀 올라왔다고 느끼실 때부터는 마음껏 버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음식물 분해 중에 추가 투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열 분쇄 방식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입을 하려고 문을 열게 되면은 냄새와 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미생물 방식 같은 경우는 딱히 미관상 안 좋은 점도 없었고 냄새도 극히 심하게 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해 중에 냄새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들 후기로서 많이 확인을 해보니까 냄새는 한약 냄새가 난다 이런 후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맡아보니까 냄새는 크게 역겨운 냄새는 아니었고요. 미약한 한약 냄새가 좀 올라오면서 흙냄새와 한약 냄새의 중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와이프도 조금 냄새가 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 정도의 냄새는 아니고요. 맡았을 때 크게 불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처리 후에 바로바로 비워줘야 되는 후처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필요는 없었고요. 일정 기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이 용량이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번 좀 폐기해주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이 폐기할 때도 요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도 되지만 보통 퇴비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일반 토양에 뿌려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제품 내부에 있는 중간 커버입니다. 이게 RC02에만 있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보통 싱크대에서 거름망을 꺼내서 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다른 손으로 받쳐가지고 이제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 앞까지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의 커버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중간 커버를 드러낼 때 물이 흐르지 말라고 받치고 있던 손을 사용해야 되고, 이때 여기서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링클 프라임으로 돌아오면서 중간 커버가 사라지고 문도 자동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개선이 됐는데, 제가 사용하는 대용량에서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불편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배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생물이다 보니까 얘가 편식을 좀 합니다. 기름기가 많다거나 짜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일정 기간 동안 까맣게 변하면서 흑화되는 현상을 좀 보여줬었고요. 고게 처리가 완료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다시 또 나가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불편했었고, 네, 그래서 짜거나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버릴 때는 그 흐르는 물에서 좀 충분히 음식물 쓰레기를 헹궈준 다음에 버려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구매 금액을 일부 세이브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몇몇 시군구에서 개인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각 세대당 한 대씩, 그리고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선착순 방식이다 보니까 필히 주거하시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녀 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선착순이 아닌 대상자 선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시면 접수된 분들 기준으로 4월달 안에 선별을 해서 구매 금액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리뷰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전시의 각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주거하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그 공시 공보나 게시판, 알림판 등의 게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해당하는 수량, 금액,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고요. 첨부 파일까지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신 이후에 서면 접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편 접수까지 받아주는 데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메일 접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보조금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구매 이력에 대한 내용을 넣으셔야 되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요구하시는 부분에 따라 다르니까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하시는 제품들은 뭐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KS 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분쇄 이후에 하수구 처리하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일일이 좀 해보니까 서울시의 일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산하의 각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대구, 울산, 부산에서는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차후에 혹시 시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거하고 계시는 곳에서 확인을 좀 더 하신 다음에 이 공보가 뜨게 되면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청 산하에 있는 시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제법 있으니까 필히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접수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 내용을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이번에 구매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저희 지역에서 지원금을 줄 때 아마 구매를 했을 건데, 구매하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알게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리뷰였고요. 지원금 때문에 이 리뷰를 좀 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장기간 사용해 보면서 후기를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공유해 드릴 정보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